이런 중간파 좋은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강한 우익이 되고, 뭐 여운형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좌익이 돼서 좌우가 견제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진짜로 없어진 게 좌익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건강한 우익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한 우익이. 그리고 민간인 학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뭐 해석을 잘 해야 하는 자료인데,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제 이념을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조사했냐면 군정청 여론국에서 조사했어요. 동아일보 46년 8월 13일이니까 해방되고 1년 되는 해에 그 아마 특집으로 조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자본주의 지지자가 14%,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어떻게 구분했느냐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합치면 77%. 잘 모르겠다 8%니까 비율로 따지면 5.5대 1이에요. 5.5대 1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이 지형이 달랐냐 하면은 여러분 촛불 때 보면은 주변에 다 박근혜 탄핵이었죠. 그게 4대 1이었습니다. 5.5대 1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지형이 길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죄다 빨갱이였을까요? 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가 높아요?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른 자료 보면 70%쯤이 문맹이래요. 근데 문맹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을까요? 그거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1930년대 독립운동, 30년대나 40년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이 했어요? 사회주의자들이 했어요? 네,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지지를 받은 것도 그 이념 자체로서 지지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들이 독립을 위해서 민족적인 과제에 충실했기 때문에. 왜? 당연하죠.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아주 다른 게 뭐냐면 민족 문제가 진보 진영의 중심적인 아젠다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헌헌법을 이제 얘기하자면 참 긴데, 재헌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균등이에요. 균등이란 말이 이 짧은 문장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재헌헌법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입만 뻥끗하면 뭘 강조했습니까? 국가 정체성을 강조했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가장 많이 담보한 문건이 뭐겠어요? 재헌헌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재헌헌법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여기 혹시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전교조나 그 교사연수 가면은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들 여태까지 선생님 되시는 동안에 시험 무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임용고사까지 포함해서. 재헌헌법 한 번이라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재헌헌법 출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국가 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을 안 가르쳤냐? 배울 기회가 없었냐? 오늘 배워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기에 재헌헌법은 너무 빨개요. 얼마나 빨가냐? 종북 좌빨들이 모여서 만든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빨개요. 그럼 재헌헌법을 빨갱이들이 만들었을까요? 에이, 설마죠. 좌파는 그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죠. 중간파는 그건 뭐였어요? 패권단을 남북협상 맞죠. 그럼 재헌헌법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빨간지 한번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이익분배 균정권. 말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회사가 돈을 벌면, 돈이 남으면은, 그 노동자들이 논아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노동자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뚱이를 임금을,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 받는 걸로 땅 아니에요. 이익은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죠. 자본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은 노동자들 몫을 규정해놨어요. 이거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렸대. 근데 정의가 뭔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난 우리 재원헌법이 훨씬 쉽게 설명했다고 봐요. 국민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돈 없어서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일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일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는 일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애들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세상이었으면은 이렇게 저출산 갖고 우리나라가 시달렸을까요? 그런 세상이라면 부모가 조금 돈이 없기로서니 자기가 낳아서 자란 나라를 힐조선이라고, 또 부모를 흑수저 물려줬다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지는 농민한테 분배한대요. 이거 뭐 같아요? 뭐 심어놓은 거죠? 고추. 고추 농사 이렇게 져요? 이게 누군데 집이냐면 박근혜 정권 때 교육부 장관인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장관에 임명받았는데 보니까 농지에 불법적으로 집 짓고 살고 있거든요.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그거 문제되니까 얼른 이렇게 심어놓고서 나 농사 지어요 했다가 국회에서 박살난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도 청문회하고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헌법에는 없지만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농지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전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주죠. 그러면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합니까? 개무시하고 땅 뺏어야 합니까? 네. 증세 없는 복지는요, 우리 세금 너무 엉뚱하게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알뜰하게 먹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지 개혁을 하려면 지주의 땅을 뺏어야죠. 그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주들은 이 조항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땅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인천 김성수입니다. 동아일보, 경성방직 갖고 고려대학 갖고 있었던 막강한 인물이죠. 인천이 이 조항을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사실은 인천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찬성했어요. 처음에는 팔적도였죠. 그런데 나중에 가만 듣고 보니까 왜? 그 땅 아깝다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농민들이 와서 낯서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과격해졌을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밀란, 땅 내놓으라고 밀란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토지 소유권 요구 없어요. 가령 주거를 하지 말라. 관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동학농민군이나 의병은 땅 내놓으라고 했어요? 독립군은요? 그거 안 했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농민운동의 대부분은 소작쟁이에요. 토지 소유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랬던 농민들이 언제 이렇게 과격해졌을까요? 우리 임시정부 또는 김원봉 선생 같은 양반들, 그런 양반들 책임이 커요. 자기들은 땅 한 평도 없으면서 거지 중에 산거지도 중국에 살면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해방되면 땅 나눠준다고. 왜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여러분이 30년대 일제시대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해보면 그 마음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독립운동을 선수들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독립운동가들만 하는 겁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적으로 시작하지만 대중이 참가해야죠. 근데 대중들은 어때요? 독립운동이 뭐들 피크닉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 대중들에게 왜 독립을 해야 하냐고요? 독립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독립되면은 소장료 지금 60%, 많을 때는 65%, 70% 내는데, 그거 5%, 기분이다. 10%, 15% 깎아줄게. 우리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 합시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독립운동 너나 하삼이지. 근데 해방되면 땅을 준대요. 새로운 세상이 되면 땅을 준대. 일본 놈들이 갖고 있던 땅. 그런데 대중들 중에 보면 일본 놈 땅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인 지주 땅 붙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일본 놈 땅만 뺏어서 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줘?
당신들한테도 땅 줄 겁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약속을 하고 했더니, 남북이 원래 하나였는데, 북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자마자 토지개혁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46년 안에, 47년 안에, 48년 안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안 하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인천 선생도 땅 나눠줄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땅만 나눠주자고 한 건 아니죠. 지주를 설득했어요. 분명히 지주를 설득해서 세상 바뀌었어. 우리 땅 내놔야 돼. 그거 인천이 하니까 먹혀 들어갔고, 인천이 동의했으니까 이게 재헌헌법에 들어갔지, 인천이 끝까지 반대했었으면은 재헌헌법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천이 농지개혁을 주장하면서 농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은 뭘 했어요? 토지개혁을 했어요. 토지개혁. 우리는 뭘 했습니까? 농지개혁을 했어요. 차이가 뭐예요? 토지라는 건 모든 땅이죠.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임야는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보시게들 그래 농사 지을 땅 내줄게. 농가 다 내줄게. 근데 우리 지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대지하고 임야는 좀 봐줘. 그래서 그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타협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우리 몇 해 전에 대타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잡은 거를 뭐 양보했어요? 제발들이 산하유보금이라고 몇백조 쌓아놓고서 우리는 이런 대타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지주들 또 젊은이들이 또 대타협하자고 할까봐 재헌헌법 안 가르치는 거죠. 여기 85조에 보면은 중요한 그 지하자원 수산자원을 국유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대충 삼성 거죠. 거의 민영화 사용화됐죠. 자, 이 중요산업 국유화 조항. 통합진보당 강령이 있어요, 없어요? 정의당 강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재헌헌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밤낮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우리 진짜로 그 여성 정책이요. 그 페미니즘적인 요구하고 환경 문제. 이때는 1940년대는 그런 이 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성 문제나 저 환경 문제 같은 거는 좀 뒤떨어지지만 그 밖에 나머지 모든 주장은 재헌헌법보다 과격한 얘기를 하는 진보적인 데를 못 봤어요. 왜 누가 좀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누가 뭐라고 빨갱이라고 하면은, 야, 재헌헌법 읽어봐. 우리 재헌헌법 읽어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헌법회의라는 책이 있어요. 당시에, 재헌헌법을 기초했고요. 그 공으로 법제처 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재헌헌법을 통과시킬 때 유진호 안이라고 해서 이 유진호 박사가 가서 한 조항 한 조항 설명하고 그래서 표결하고 자꾸 고치고 그래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헌법회의가 재헌헌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설서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회귀하고. 뭘 채택했어요? 네. 이거 수능시험에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저를 그래서 수능시험에 출제위원을 안 시킨 것 같아. 이거 내겠다고, 재헌헌법을 내겠다고 방법 쓸까봐. 우리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어떻게 했어요? 폐기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북한은 사회주의 하다가 쫄딱 망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주민 아카데미에 갔더니 웬 수염난 강사가 복면을 하고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를 채택했다고 가르치더라.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한 게 아니에요.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는데 그게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거지. 제도로서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했어요? 폐기했단 말이에요. 폐기했어요. 우리
한 장에 빠져. 자, 그리고 재헌헌법의 기본 중심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화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만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쉽게 생각하면 경제민주주의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민주주의는 뭐예요? 힐조선 흑수저 없는 게 사회적 민주주의죠. 부모의 신분, 재산, 특권, 지위 그런 게 자녀들의 출발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약속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이 정말 반성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던 약속이 그거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신 있게 한번 떳떳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권력 잡았는데 그 세상이 안 됐어요. 부자 아버지 만나지 않아도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 잘 하면은 노무현이처럼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런 세상을 꿈꿨잖아요. 여기 계신 40대 분들이 20대 때 그런 꿈을 꿨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드렸는데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왔습니다. 그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언제 한 거예요? 재헌헌법에서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재헌헌법에서. 자,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헬조선 그러면은 뭐예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막장인 거죠. 우리 여기 주민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은 막장 드라마 보십니까?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까 막장 드라마 보실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도 막장 드라마가 어떤 건지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아침 드라마 주로 이제 막장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막장 드라마에 공통된 설정이 있죠. 클라이막스가 되면 뭐가 밝혀져요? 네, 다 보셨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데, 재헌헌법을 공부한다는 건 뭘 우리가 보는 거냐면, 대한민국의 출생의 비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르쳤어요. 출생의 비밀 어떻게 밝혀져요?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혈액형 검사해보니까 나오잖아요. 이런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조화된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개념 잡기 할 때 서복경 선생이 그 말씀만 하셨나 모르겠네. 이런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요. 내란죄예요. 통합진보당 해산당한 게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했다가 해산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재헌헌법만 그런가요? 임시정부 한번 보세요. 백범 선생 말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갖고 혁명적 정치체제를 수립한 게, 근데 그게 임시정부입니다. 우리 독립되면은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지배를 해볼 거다. 그렇게, 백범 선생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가 깨놓고서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놈의 헌법은 뭐예요? 정말 MEB도 못 알아보는 헌법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의 아버지 격이 재헌헌법이 아니겠습니까? 재헌헌법의 아버지 격이 임시정부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가. 그런데 임시정부의 유전자가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재헌헌법이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러면은 현행 헌법은 정말 주어온 자식 아니면은 진보적 민주주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다시 돌아가서 왜 이렇게 진보적 우리 재헌헌법이 급진적일까요? 아니, 그 재헌헌법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잘 맞았어요. 네? 우리하고도 잘 맞은 것도 있고, 왜 잘 맞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국민들의 요구가 그랬어요.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했었던 약속이라서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시정부 백범 선생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들은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충암학교, 명지학교, 제가 명지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교 앞에다가 여러분이 음식점을 찾은다면
어떤 음식점을 찾으시겠습니까? 최고급 정통 한정식집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 좋아하는 퓨전 음식에 뭐 분식과 파스타 같은 것을 섞어 파는 그런 걸 찾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유혹에 맞는 것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재헌헌법하고 비슷한 헌법이 지금 헌법하고 보면은요, 정치체제 부분은 비슷해요. 정치체제 부분, 뭐 대통령 나오고, 뭐 국회 나오고, 뭐 하는 그런 부분은 비슷한데, 사회경제적인 분야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재헌헌법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헌법하고 오히려 비슷해요. 지금 헌법보다는 북한 인민민주주의 헌법하고 더 비슷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독립운동가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남쪽은 우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오른쪽으로 왔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주장에 비해서는 좀 오른쪽이에요. 중요사는, 그런데 북한은 좌파들만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데,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한강물을 맞아요. 노량진에서 한 바가지 뜨나, 건너와서 용산에서 한 바가지 뜨나, 똑같은 한강물이잖아요.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이동희 선생이에요. 이동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임시정부 국무총리지만 한인사회당 당수라고 나와요. 한인사회당을 처음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당수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으면 임시정부는 좌경 용공정권일까요? 반공정권일까요? 용공정도가 아니에요. 용공정권은요, 트럼프 정권도 아베 정권도 용공정권입니다. 공산당을 불법화시키지 않았잖아요. 한국만 불법화시키고 있지.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의미 자체가 용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건 형법으로 다스리지만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공산당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공산당 당수가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용공이에요? 연공이죠, 연공. 우리 임시정부는 연공 정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반민특위가 깨졌어요.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은, 영어 다 보셨죠? 암살. 어때요? 역사 왜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무지 심한 역사 왜곡이죠. 근데 왜? 통쾌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상상 속에서라도, 머릿속에서라도, 꿈속에서라도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은 이런 왜곡이 없죠. 영화에서는 이정재가 무죄 받고 풀려나니까 어디서 안호균과 명호가 나서서 쏴주게요. 현실은 어땠어요? 무죄 받고 풀려난 저 이정재 같은 친일파가 안호균과 명호를 찾아서 죽이죠. 안호균과 명호만 죽여요? 백범선생까지 죽여버렸는데? 우리는 친일 청산에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청산을 당한 거죠. 이런 중간파 좋은 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건강한 우익이 되고, 뭐 여운형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좌익이 돼서 좌우가 견제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진짜로 없어진 게 좌익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건강한 우익이 없어진 거예요. 건강한 우익이. 그리고 민간인 학살. 다 죽었어요. 다. 다 죽었습니다. 다. 이 싹이 뭐예요? 이 싹이 자라서 천만첩분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진보가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진보가 너무 약하다고 이제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나마 조봉암 선생님 조금 살아날 듯 하는데 사형당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놀라운 게 4.19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저렇게 죽고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만 7년이 안 돼서요. 만 7년이 안 돼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말이 돼요? 저렇게 다 죽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한 150개 되는데
그 150개 되는 나라들 중에서 첫 번째 시민혁명이 자일구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렇게 죽였는데. 어른들 다 죽었는데 누가 했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저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저 학생들이. 어디 가서 만나요?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주적군이 4.19 세대죠. 그 다음에 4.19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혁신계는 어떻게 됐어요? 전멸 상태, 뭐 지지멸렬하고 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토양이 분단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싹쓸이가 죽고. 그리고 박정희가 들고 나왔고.